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격 수업이 지금 일주일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수학은 3시간을 우리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원격 수업을 할 때 실시간 줌을 이용한 수업은 하지 않고 우리 이번 주에는 뭐 발표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 실시간 수업은 하지 않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제가 올린 수업에 그 유튜브 링크를 따라 들어와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 동영상을 보고 과제를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의 출결을 체크하는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1교시 수업이면 여러분들이 우리 1교시가 8시 50분부터잖아요. 그러면 8시 50분에서 적어도 9시까지에는 출석 댓글을 달아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 일단 첫 번째로 출석 댓글을 달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출석 댓글을 달고 일단 수업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셔야겠죠? 선생님이 수업 영상 중간에 이 문제는 과제 문제다 아니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과제라고 계속 언급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상을 모두 보고 공부를 하시고 과제를 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모두 하셔야지만 출석 인정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출석 댓글은 수업이 시작하고 10분 이내에 올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상을 꼭 보셔야 되고, 세 번째로, 왜냐면 영상 속에서 제가 과제에 대해서 언급을 할 거예요. 근데 저한테 비공개 댓글로 과제가 뭔지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따로 절대 얘기해주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과제가 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과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학은 여러분들이 직접 종이에 문제를 푸시고 그걸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을 하신 다음에 그 사진을 그냥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뭐 따로 한글 파일이나 그런 작업을 하실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이 연필로 푸신 거 그냥 그대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그러면 바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3시간 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수학 수업을 모든 반이 다 3시간씩 공부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곱셈 공식에 대부분은 다 진도가 나갔을 거예요. 등교가 어려웠던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원격 수업 때 완전히 아예 처음부터 진도를 다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들었던 친구들은 복습 차원에서 공부를 한 번만 더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전에 다항식의 정리 부분부터 먼저 같이 볼게요. 이미 수업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간단히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갈게요. 생각 열기부터 같이 보면 이렇게 칠판에 두 가지 다항식이 적혀 있다고 하네요. 두 다항식의 차수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항식의 차수라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3x 4제곱이면 이 다항식은 4차죠. x에 대한 4차식이에요. 그쵸? 우리 여기 x 앞에 거듭제곱 꼴로 나타나 있는 우리 이 친구를 요 항의 차수라고 얘기해줘요. 그럼 우리 다항식의 차수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주어져 있는 모든 항들 중에서 가장 차수가 큰 친구를 우리 이 다항식의 차수라고 얘기해주죠. 그래서 이 친구를 보니까 여기 제곱항, 1차항, 3차항, 4차항이 있고 마지막에 상수네요. 그쵸? 그럼 제일 큰 친구는 바로 x에 대한 4차항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는 x에 대한 4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그럼 밑에 있는 친구는 몇 차 다항식인가요? 그쵸, 이 친구는 x에 대한 4차,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4차 다항식이에요. 그쵸? 그럼 우리 이렇게 두 다항식이 있을 때 차수를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다항식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니은이 더 알아보기 쉽죠. 니은이 더 알아보기 쉬운 이유는 차수가 순차적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차수를 이렇게 모든 항을 다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앞에 있는 친구를 읽어주면 이 친구가 바로 차수가 되겠죠. 기읍 같은 경우에는 모든 항을 다 비교해야지 4차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이 친구는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앞에 있는 친구를 읽어주면 됩니다. 그럼 밑에 디귿이라는 다항식을 제가 한 번 더 적어볼게요. 디귿 다항식은 니은 다항식을 거꾸로 나열한 다항식인데 다항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도 우리 차수를 알아보기 쉽겠죠. 이 친구는 점점 커지게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제일 마지막의 친구가 다항식의 차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다항식을 차수의 크기 순으로 정리를 하면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동류항이나 그런 것들을 더 알아보기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는 다항식의 연산을 할 때는 식을 정리부터 해줄 건데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우리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주로 해줄 겁니다. 내림차순이 뭐였냐면 제일 앞에 차수가 제일 큰 거를 적어주고 이렇게 제일 큰 거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는 3차, 2차, 1차 상수 이런 식으로 나열하는 걸 내림차순이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반대로 내림차순을 반대로 나열하는 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친구는 우리 오름차순이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다. 차수가 점점 커지게 나열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밑에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문자를 지정해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상수를 취급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라고 했으면 y는 상수로 취급을 해줘야 합니다. y는 상수 취급. 그래서 우리 문제 1번에 1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면 일단 x에 대해서 제일 차수가 큰 친구가 3차항이네요. 그쵸? 그러면 x에 대한 3차항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는 x에 대한 2차항이 와야겠죠? x에 대한 2차항이 마이너스 3x제곱 y제곱으로 있고 그 다음은 x에 대한 1차항이 와야겠죠? x에 대한 1차항. 그 다음에 상수가 오면 되는데 y도 상수고 1도 상수이기 때문에 요 상수끼리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순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마이너스 6i 플러스 1을 적어도 되고 플러스 1 마이너스 6i를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과제로 문제 1번에 2번을 푸시면 되겠네요. 문제 1번에 2번은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우리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미 동류항의 계산을 배웠기 때문에 너무 쉽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항식의 덧셈은 동류항끼리 모아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제 1번을 같이 보면 우리 보통 덧셈을 이렇게 가로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세로로 하는 게 훨씬 편리하죠. 그래서 우리 다항식 A를 위에 적어주고 B를 밑에 적어서 더할 때 x제곱항은 x제곱항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고 xy항은 xy항끼리 더하면 되기 때문에 3 마이너스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제곱항은 y제곱항끼리 연산을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니까 플러스 1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은 두 다항식을 빼는 경우에는 역시나 x제곱항은 x제곱항끼리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2 마이너스 1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연산할 수 있겠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문제 2번 또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미 지난주 수업 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풀었던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한 번 더 가볍게 푼다는 생각으로 과제 제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함께하기는 중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 관점에서 이 친구를 이해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였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도 성립했고 결합 법칙도 성립한다는 거 여러분 다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A랑 B를 먼저 더하고 C를 더하거나 아니면 A에다가 B 더하기 C를 더한 결과를 하거나 관계없어요.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다항식 3개를 더할 때는 얘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괄호 없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3번, 4번 여러분 모두 다 풀었었죠? 문제 3번, 4번 모두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벌써 과제가 지금 몇 문제죠? 과제가 벌써 4문제죠? 문제 1번에 2번도 과제였고 문제 2번도 과제였고 문제 3번, 4번도 과제네요.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한번 가볍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항식의 곱셈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생각 열기부터 시작해서 곱셈을 한번 다뤄볼게요. 옆에 그림과 같은 천 조각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 친구들은 직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요 천조각에 이름을 붙여줄게요. 이렇게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면 우리 ABCD의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가로의 길이는 보시면 가로가
x 더하기 a고 세로가 y 더하기 b인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해주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전체 이 천조각의 넓이는 각각 부분들의 넓이의 합과도 당연히 똑같겠다. 그쵸? 천 조각을 이렇게 4개의 부분으로 잘랐을 때 이 4조각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전체 ABCD의 넓이와 동일하겠죠. 그래서 우리 각각 부분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이렇게 생긴 요 사각형의 넓이는 XY가 되겠죠. 요 사각형의 넓이는 AY가 되겠네요. 요 사각형의 넓이는 BX가 되고 마지막 요 넓이는 AB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XY 이 값이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똑같겠다, 그렇죠? 전체 넓이는 부분들의 넓이의 합과 동일하니까 같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요 등식이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 이 친구를 이렇게 두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낸 친구를 이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x, y. x를 옆에 있는 항에 빠짐없이 모두 분배해 줘야겠죠? 그래서 bx, ay, ab 이렇게 모두 나열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역시나 곱셈도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결합 법칙이 성립하고 제일 중요한 분배 법칙을 여러분들이 잘 쓸 수 있어야겠죠? 분배 법칙은 이렇게 앞에서 분배해 줄 수도 있고 뒤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역시나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괄호 없이 그냥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문제 1번을 한번 전개해 볼게요. 요렇게 하면 x 세제곱,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x 제곱,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x겠죠. 요렇게 하면 플러스 x 제곱,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겠네요. 결론이 x 세제곱에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 2번은 여러분들이 과제로 한번 전개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친구도 과제로 여러분들이 수업이 끝나고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 1번에 2번은 과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 보면 이제 곱셈 공식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곱셈 공식은 여러분들이 중3 때 완전 제곱식, 뭐 합차 공식 이렇게 해서 여러 공식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에 와서 새롭게 배우는 내용들을 위주로 이 부분은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곱셈 공식에 관련된 2페이지는 제가 여러분께 나누어준 학습지가 있을 거예요. 그 학습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꺼내서 그 부분으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이 학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습지는 제가 아마 거의 모든 반에 다 나눠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가져갔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 파일은 그 구글 클래스룸에 같이 업로드를 해뒀습니다. 네, 여러분 곱셈 공식에 일단 1번 너무 쉽네요. 그쵸? 우리 1번은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 제곱식이에요. 전개하면 a제곱 2배의 ab의 b제곱 이렇게 되겠죠. 2번은 중간에 있는 친구 부호만 바뀌면 되겠네요. 3번이 바로 합차 공식이었죠, 여러분.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지막 4번은 여러분들이 전개하는 요 2차 방정식이죠, 사실. 요 친구를 전개하면 x제곱에 a 더하기 bx에 ab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많이 배웠던 반대로 가는 과정을 뭐라고 하죠? 우리 2차 다항식을,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면 곱셈 공식이고 반대로 가면 우리 이 친구를 인수분해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인수분해. 이거 는 0이면 우리 이 친구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려면 이렇게 반대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해줘야지 근을 구할 수 있겠죠. 5번은 이제 복잡한 2차 다항식이네요. 이 친구를 전개하면 acx의 제곱에 괄호에서 ac 더하기 bd x 그 다음에 bd 이렇게 되겠죠. 우리 6번 같은 다항식을 전개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게 편합니다. 요 세 개의 항을 각각 주머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주머니에는 x랑 a라는 구슬이 있고 여기에는 xb, 여기에는 xc라는 구슬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다항식을 전개하려면 여러분들이 모든 주머니에서 각각 구슬을 하나씩 꺼낸 다음에 만나서 얘를 전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난다는 게 곱해서 항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x를 꺼내면 만나서 x 세제곱이 만들어지겠죠. 반대로 여기서 a를 꺼내고 나머지에서 x를 꺼낸다면 ax제곱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경우의 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차 항을 만든 다음에는 2차 항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2차 항을 만들 때는 axx도 있고 xbx도 있고 xxc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bx제곱 cx제곱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우리 그 다음에는 1차항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1차항을 만들려면 x가 하나만 나와야 하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주머니에서는 x가 아닌 다른 친구가 나와야겠죠. 여기는 b가 튀어나오고 여기서 x를 꺼내면 ac가 되고 여기서 x를 꺼내면 bc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 abx, 두 번째 줄은 acx, 세 번째 줄은 bcx가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안 한 마지막 친구는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모두 다 x가 아닌 다른 친구를 꺼내는 거죠. 그럼 abc가 되니까 상수가 abc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친구를 조금 예쁘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제곱이었고 1차항은 ab, bc, ca의 x였고 상수항은 abc가 되겠죠. 나는 근데 이렇게 주머니 뭐 이런 거 너무 어려워서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은 친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친구들은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근데 이 친구를 전개할 땐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항을 먼저 전개하신 다음에 걔랑 얘를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저 친구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ax, bx, ab죠. 요 항에 x 더하기 c를 이렇게 모든 항에 다 분배해 주시면 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친구는 6번 친구와 부호만 다를 뿐이에요. a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넣고 b 자리에 마이너스 b, c 자리에 마이너스 c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니까 우리 이 친구 묶어내면 되겠죠?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a에 마이너스고 b에도 마이너스잖아요. 그쵸? 근데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니까 이 친구는 플러스 항이 되겠네요. 여기는 몽땅 다 플러스 항이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네, 마지막 여기는 마이너스를 총 3번 곱했죠? 그럼 우리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마이너스 abc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친구는 여기는 풀이면 여기는 풀마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이어서 8번 전개해 볼게요, 여러분. 8번 같은 경우도 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주머니 생각으로 풀면 이거 되게 간단히 풀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이렇게 전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이 친구는 주머니로 생각하기가 귀찮으시면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이렇게. 요항 하나랑 요항 하나로 묶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를 a 더하기 b의 완전제곱 2배에 a 더하기 b의 c, 그 다음에 c 제곱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가지 항을 제곱하실 때는 이 친구 하나 보고 이 친구 하나로 보신 다음에 완전제곱 전개해 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 이번에는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좀 주머니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중에 여러분들 경우의 수 풀 때나 아니면 NCS 확률 구하실 때도 훨씬 그 편리한 아이디어예요. 이렇게 알고 계시면. 일단 여기서 A를 꺼내고 여기서 A를 꺼내고 같은 거를 꺼내는 경우가 이렇게 한 가지씩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전개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 되겠네요. 그럼 그 다음에는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걸 꺼내는 방법 생각해 봐야겠죠. 여기서 내가 A가 아닌 B나 C를 꺼낸다면 이렇게 만나면 AB, 이렇게 만나면 AC가 되겠네요. AC.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주머니에서 B가 아닌 친구를 꺼내는 경우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렇게 만나면 AB. 그런데 여러분 AB가 위에 하나 있었으니까 두 개의 AB가 되겠죠. 이렇게 만나면 BC. C도 마찬가지로 C가 아닌 A와 B를 고려해 보면 이렇게 만나면 AC, 이렇게 만나면 BC죠. 각각 두 개씩이니까 이렇게 2로 묶어낼 수도 있겠네요. 뒤에 나머지 상수는 붙지 않겠죠. 우리는 모든 경우를 다 고려했어요. 쟤를 전개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우리 9번, 10번, 11번, 12번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처음 다루는 곱셈 공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일단 9번부터 한번 전개를 해보면 이 친구를 전개하면 a 세제곱 3a제곱 b
3ab 제곱 그리고 b 세제곱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9번을 어떻게 유도하냐면 이렇게 a 더하기 b라는 구슬이 들어있는 ab라는 구슬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3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a 꺼내면 a 세제곱, b 꺼내면 b 세제곱이 되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첫 번째에서 b 꺼내면 a제곱이겠죠. 근데 여러분 a제곱 b를 만드는 방법이 몇 개 있냐면 a를 꺼내도 a제곱 b고 ba를 꺼내도 a제곱 b예요. 그럼 a제곱 b가 총 몇 개 있죠? 3개 있겠죠. 그래서 3a제곱 b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방법으로 3ab 제곱을 만들려면 b를 꺼내고 b를 꺼내고 ba를 꺼내면 ab 제곱이 3개 나오겠죠. 그래서 3ab 제곱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서 전개하면 편한데 이런 아이디어가 어려우시면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여러분. 저 친구를 a 더하기 b 제곱과 a 더하기 b로 분리해서 전개하시면 되겠죠. 10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9번 자리에 b 대신에 마이너스 b 넣어주시면 돼요. a는 영향을 안 받으니까 a 세제곱 그대로 나올 거고 여기 b가 하나 있으니까 이 친구 부호가 반대로 바뀌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b가 있긴 있는데 제곱이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b를 제곱하면 플러스 b 제곱이랑 똑같으니까 부호는 여전히 플러스겠네요. 마이너스를 3번 곱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도 풀이면 밑에 있는 친구는 풀마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11번, 12번은 여기 앞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잘 봐야 돼요.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있는 친구는 전개하면 소거되는 친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1번 같은 경우를 전개하면 결론부터 먼저 적어보면 a 세제곱, b 세제곱만 남게 되고 나머지 항은 모두 소거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12번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플러스죠. 이 친구를 전개하면 여기 앞에 있는 친구의 부호를 따라가시면 돼요. a 세제곱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죠. 11번은 직접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전개해보면 이렇게 만나면 a 세제곱, a 제곱 b, ab 제곱이죠.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a 제곱 b가 나와서 소거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ab 제곱이니까 역시 소거되고요. 이렇게 만나면 플러스 b 세제곱이죠. 그래서 얘랑 얘만 남게 돼요. 결론이 이렇게 나오겠죠? 밑에 12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전개하셔서 구하면 이 값이 나오게 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을 일단 모두 다뤄봤어요. 첫 수업부터 너무 오래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제할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변형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여러분 대신에 오늘 과제는 요 곱셈 공식 요 페이지 자체를 정리하는 것도 과제에 들어갑니다. 요 부분도 과제 중에 하나예요.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셔야지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변형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과제를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곱셈 공식 요 페이지, 변형 말고 요 앞에 있는 요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거 과제에 하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문제는 처음부터 볼까요? 13쪽에 문제 1번에 2번 요 과제였죠. 14쪽에 문제 2번 과제였고 15쪽에 문제 3, 4번도 과제였어요. 그리고 16쪽에 문제 1번에 2번도 과제였고요. 그 뒤에 부분은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다루고 나눗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